안녕하세요. 오늘 또 썰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두 얼굴을 봐버렸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 어릴 적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5살일 때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한낮 1시에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저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엄마 언제 오냐고 울면서 보챘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아빠는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는 전에 고아였습니다. 엄마도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은 이모가 저를 걷어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때 이모의 나이가 겨우 25살이셨어요. 나중에 조금 커서 알게 된 건데요. 외할아버지는 이모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이모가 15살일 때 외할머니께서도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이모를 맡아서 키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는 항상 엄마 아빠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정말 슬픈 일이지만 저를 돌보는 것은 이모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이모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제가 이모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었죠. 이모는 자기는 결혼해도 저를 데리고 살 거라고, 안 그러면 결혼 못한다고 하셨대요. 다행히도 이모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모가 결혼한 뒤에도 저는 이모와 같이 살 수 있었어요. 이모뿐만 아니라 이모부도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이모도 애를 낳았고 저는 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이모부는 저를 동생과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동생과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고맙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보니 이모와 이모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모의 언니의 딸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해도 이모부는 자기 자식도 아닌데 동생과 똑같이 사랑으로 키워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과 대학교 학비 때문에 걱정을 할 때면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돈이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안 계셨지만 고마운 이모와 이모부 덕택에 대학교까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길은 제가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모와 이모부께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이모는 조용히 일어나 방에 들어가시더니 통장을 하나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통장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선물을 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는 저에게 줄 때가 되었다고 주려고 하셨던 통장이었거든요. 바로 부모님의 보험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생각나서가 아니라 이모와 이모부께 너무 감사했거든요. 통장을 보니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신 거예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를 돌봐주셨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한테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왜 한 푼도 쓰지 않으셨냐고 여쭤봤어요. 우리는 너를 조카라고 생각하고 키우지 않았다. 처음 너를 맡아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딸이라고 생각하자고 결심했단다.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너를 키우면서 힘이 들 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우린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내가 별탈 없이 잘 커주는 거에 감사했거든. 너에게 부족하지 않게 한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살아 계셔서 너한테 해주셨을 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거 잘 안다. 그 돈은 너희 부모님이 오로지 너를 위해 남기신 거니 우리가 임의대로 쓴다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지. 라고 이모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대학교 학비같이 큰 돈이 들어갈 때는 저한테 들어가는 돈이니 꺼냈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학비에 조금이나마 보태려고 알바를 하다 이모부께서 아시고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는데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힘들게 일을 하냐고요. 그렇게 학비와 제 생활비까지 큰 돈이 들어가는데도 그 돈을 손대지 않았던 거죠. 정말 저를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키우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그때나 결혼할 때나 마찬가지로 받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 돈은 저를 잘 키워주신 그분들에게 보답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받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두 분께 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한사코 안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드릴 거라고 고집을 부렸지만 이모부가 크게 화를 내시며 절대 안 받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충분하다고 그 돈은 지금처럼 이모부가 가지고 계시다. 나중에 저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를 위해 써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았고 5년 정도 연애했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크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단 예물 같은 거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챙기려고 하면 이모나 이모부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라도 더 해주시려고 무리를 하실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 나올 때부터 우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도 주고받지 말자고 했어요. 순전히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작은 이식장에서 가족들만 모시고 결혼 반지만 교환했습니다. 신혼여행도 동남아로 다녀왔어요. 저는 결혼할 때 8천 정도 있었고요. 남편은 1,000만 원 정도 있더군요. 연봉이 제가 남편보다 높은 것도 있었지만 남편은 부모님께 생활비를 들여서 조금밖에 못 모았다고 했어요. 허투루 쓴 것도 아니었기에 남편이 저보다 적게 보탰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대출 껴서 반전세로 신혼집을 구했어요.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부모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떻게 할 것 같아서 못 믿어서 일부러 말 안 하고 감춘 것은 아니고요.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가전제품은 제가 처녀 때 쓰던 게 멀쩡해서 그냥 계속 쓰기로 했으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괜찮았어요.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남자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르다고 하는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결혼 후에도 연애 때나 다름없이 저를 아껴주고 잘해줬습니다. 시부모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부모 없이 이모 손에 자라서 그런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그때마다 중간 역할을 잘해주었어요. 그래서 큰 불만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일이네요. 갑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피곤하다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보니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러나 보다 했죠. 그런데 다음날 술을 많이 먹었는지 잔뜩 취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하더군요. 술이 깨면 이야기하자고 겨우 달래서 재웠어요. 제가 혹시 무슨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다음날 남편한테 어제 술에 취해 들어와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기억나냐고 했어요. 기억난다고 하더군요.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화 안 낼 테니까 말해보라고 했지만 계속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어제는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 거라고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안 하니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술에 취했을 때는 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실망했다는 이야기만 했어요. 그리고 술이 깨면 그런 일 없다는 말만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남편이 갑자기 변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전날도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왔고 일어나더니 친구와 약속 있다고 나가더군요. 남편은 지금 아무 말도 하기 싫은데 괜히 붙잡고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싸움만 하게 될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말해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가 차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이사 언제 갈 거냐고 하는 거예요. 그럴 계획이 없는데 갑자기 그러니 무슨 소리인가 했죠. 그래서 이사 안 간다고 하니 돈이 있는데 왜 월세를 주면서 이런 집에서 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보험금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남편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알게 된 건지도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번이 동생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노트북을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사준 날 이모부가 톡으로 사진을 보내셨어요. 부모님의 보험금 통장에 노트북 값이 입금되어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아이도 태어날 텐데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에는 노트북 값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명절이나 생신 때 용돈으로 쓰시라고 드린 돈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왜 그러셨냐고 했어요.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그 돈을 어떻게 받아? 네가 이렇게 잘 커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마음만 받을게. 그래서 너 나중에 필요할 때 주려고 거기에 넣어뒀어. 라고 하시며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자 바쁘시다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톡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돈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돈으로 집 대출금 갚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아직 젊고 둘 다 돈을 벌고 있으니 제 걱정은 하시지 말라고 했죠. 그런 톡 내용을 남편이 본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며칠간 고민을 했고 신우이에게 말했고 그래서 온 거였어요. 너 앞으로 누구랑 평생 살 것 같냐며 결혼했으면 남편하고 앞으로 태어날 애를 생각해야지 하는 거예요. 당장은 필요 없다 해도 살아가면서 돈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하면서요. 안 준다고 하면 달라고 해서 받아야 할 판에 곱게 준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살면서 계속 이 소리를 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크면서 들어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동안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셨다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오갈 데 없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고마운 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둘이서 돈을 벌고 있으니 앞으로 애가 태어나도 잘 키울 수 있다 했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제가 마음을 안 바꾸자 신우이는 답답하다고 하고 가더군요. 그날 남편이 들어왔길래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제가 결혼해서 속인 거는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섭섭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잘 이야기하면 이해해줄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넌 돈이 있으면서 왜 이런 집에 사냐? 그리고 니도 나랑 같이 쓰는 거 배 아프냐? 일은 따로 내분 따로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냐?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혼할 때 당신이 나보다 적게 보태도
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느라 많이 못 모았다 해서 내가 잘했다고 했잖아. 넌 이거 숨겨놓은 돈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 돈이 많으면 내가 얼마를 보태든지 아무 상관없고 괜찮았겠지. 그래서 당신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모르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가 안 이상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 하니 돈을 받아 오라더군요. 그래서 돈을 받느니 이혼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러냐고 막말을 하더군요. 지 엄마가 그 이야기 할 때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그 말이 맞다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뺨을 쳐버리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이모한테 갈 수도 친구한테 갈 수도 없어서 혼자 모텔에 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들어가 보니 남편은 방에서 편하게 자고 있더군요. 화가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태평하게 잠이 오나요? 그런데 그때 신의가 또 온 거예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시부모님과 같이요. 신의가 시부모님께 다 이야기했나 보더군요. 그리고 어제 이혼 이야기가 오간 것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했나 보더군요. 남편을 깨웠고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냐고 하더군요. 네라고 대답하니 살면서 많은 일이 있는데 겨우 이깟 일로 이혼을 운운하냐 하시더군요. 부부끼리 다툴 수도 있지 그때마다 이혼하면 세상 어느 부부가 살겠냐고 이혼하자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보고도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하면 잘 달래서 살아야지 그게 뭔 짓이냐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단순히 싸워서 이혼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오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그리고 시누이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해야지. 너희들끼리 이게 뭐냐? 돈 때문에 이혼한다고나 하고. 지금 당장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너희 이모나 이모부는 못 믿겠으니 나한테 맡겨라.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너희 필요할 때 주마. 그 집에도 자식이 있는데 죽서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없다. 아범도 그렇게 하면 이제 됐지?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부모님 보험금을 가지고 죽 썼다는 표현을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나요?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들께 믿고 맡긴 건데 왜 자기들이 난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만에 하나 그분들이 안 계신다래도 그 돈을 시부모한테 맡긴 만큼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되나요? 남편과 이혼할 테니 당장 내 집에서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 앞에서 건방지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부모도 없는 애를 받아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배은망덕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판 사판이었어요. 배은망덕은 그때 쓰는 게 아니죠. 제가 아드님하고 결혼할 때 뭐 하나라도 주신 거 있으세요? 되게 아드님이 배은망덕한 거죠. 그 나이에 그것밖에 못 모은 주제에 제가 결혼해주니까 그 은혜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쥐뿔도 없는 불쌍한 아들 구실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사셔야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파렴치하고 물상식한 사람이었네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제 뺨을 때렸어요. 보자 하니까 무슨 말이 그따위냐고 당장에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못한다고 했고 네가 뭔데 때리냐고 어디 한번 또 때려보라고 하며 남편 멱살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내쉬며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며
제 손을 뿌리치고 제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동안 시댁에서 고아라고 무시했던 게 생각나면서 그동안 왜 참고 살았나 싶더군요. 저는 다음 날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했고 이혼 서류도 접수했어요. 솔직히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 거의 제 돈으로 했으니까요. 남편이 몸하고 자기 옷까지만 들고 나가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린 거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콩밥을 먹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더군요. 그리고 남편과 하루빨리 끝내고 싶어서 합의금 조금 받고 협의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해줬어요. 이혼한다는 말을 들으신 이모와 이모부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 사람인 줄 진작에 알아보고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시지 못했다고 자책하시는 거예요. 결혼도 그리고 남편도 제가 선택했으니 제 잘못이지 두 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마음 아파하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더는 제 걱정하시지 않게 다 잊어버리고 힘내서 살려고요.